김성회란 사람이 있어요. 비서관도 있죠. 종교 다문화 비서관. 김성회가 그 김성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원래 김성회란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닌데 그러니까요. 왜 네.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게요. 뭐 지식 그 게임 맞아. 방송하는 그 사람도 김성회 씨고. 이 이름이 내가 봤을 때는 출세한다는 이름인 것 같아. 장명에서. 그 김성회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다문화 비서관에 내정됐는데 정광훈이 창간한 자유일보의 논설위원 출신이다. 아이고. 일단 자유일보라는 이름에서 감이 오시죠? 자유. 참. 평강공주 김건희, 그러니까 바보온다를 장군으로 만들어낸 그런 능력을 가진 여장부 김건희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솔직히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일보가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 인터뷰를 올려요. 빨아주는 기사 쓴 거지. 뭐 무슨 기업인인 것처럼. 그래놓고 닷새 뒤 5일 뒤에 이 김성회가 평강공주 김건희였다. 신데렐라가 아니라 평강공주 김건희였다. 간단히 말하면 윤석열이 모질이란 소리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어. 네. 윤석열이 바보라는 바보라고 이야기죠.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니 여기 칼럼 전문에서도 봐도 윤석열은 거의 뭐 김건희 아니었으면 장가도 못 갈 놈이었다 뭐 이런 논조예요. 그랬던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준 게 김건희다. 그게 이제 김건희 씨가 인터뷰 누구지 저기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전화 통화할 때 그 이야기 있잖아요. 누가 저런 사람과 결혼하겠느냐. 그러면 나나 아니, 되니까 해준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그러면 종교 다문화 비서관에 내정시킨 사람은 김건희입니다. 아, 그렇지. 그렇죠.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이 사람은 그 비서관으로 쓰라고 천거한 케이스에 그냥 드러난 거잖아, 이게. 오빠 나이에 마음에 들어. 아. 그거 청거는 너무 고급스러운 단어 같고요. 그건 냅다 꽂은 거 아닐까요? 아니 그리고 이 비서관 자체가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라는 게 종교와 다문화를 이렇게 붙여도 되는 겁니까? 난 지금 이것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 대통령 비서실을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줄이겠다고 했는데 없는 자리를 새로 만들려면은 뭔가 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낸 거겠죠. 이거 없었던 거죠, 그러면. 네,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혼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누가 봐도 김건희가 임명한 인사다. 김건희 존나 빨아주고 어떤 사람은 김건희하고 통화해갖고 그 녹취록 갔다고 막 관련해갖고 고소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청와대 무료 비서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연설기록비서관 김동조. 얘는 또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했던 점핑 위드 러브 전시회에서 특별 도슨스로 활동을 했던 바로 그런 인물인데 얘도 김건희 목사의 비서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인 거죠. 다 아는 사람이구만 이거죠 지금. 도슨트라는 거는 이제 전시회에서 이거 끼고 설명해 주는 사람을 도슨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거 고용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특수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건희가 그러면 그거 아니야? 박근혜 때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최순실이요 박근혜 감시하려고 붙여놓은 애들이 있었잖아. 기억 안 나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문고리 4인방 중에 특별히 역할하는 애들은 특히 이제 뭐 제2부속실 이런 데서는 박근혜 감시용으로 몰래 카메라가 등장하잖아요. 네. 벽시계 몰래 카메라. 그러니까 최순실이 임명한 거를 대통령을 감시하는 용도로 써먹었던 거잖아요. 딱 그 케이스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네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는 김건희가 완전 최순실이 되는 거예요. 모질이 대통령 하나, 실제로 움직이는 비선실세, 그리고 그걸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 딱 완전 평행 이론이잖아 지금. 그걸 지켜보는 우리.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2부속실을 없앤다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영부인 자체를 담당하는 부속실이 없고 제1부속실에서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과 같은 취급이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민정수석실이 있다 한들
제1부속실, 2부속실이 있다 한들 그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미 이제 우리가 거론했던 두 명의 비서관이 누가 내다 꽂았는지 너무 뻔히 드러나는 걸 이런 걸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민정수석이 있다고 해서 달라질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양심 선언 같은 것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 카르텔이 무너지는데 보통 한 2년 걸려요. 대통령 올라가면. 그렇게 오래? 아니요, 이야기 다 끝났어요. 네. 근데 윤석열 6개월 안에 끝날 것 같다면. 만족합니다. 너무 스피드래요. 아니 왜냐면요, 한번 생각해요. 지금 이건 국정 논란의 전조예요, 이것도. 김건희 목세 인사가 생긴 거잖아요. 나쁘게 해석하면 윤석열 감시일 수도 있고요. 비서관이면. 김건희가 집어넣은 인맥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초반 지지율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언론도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윤석열 지지율이 50% 밑에 빙빙 돌다가 취임을 해요. 그러면 윤석열 빨아주기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는데 언론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럼 윤석열이 들어가서 막 원희룡 임명하고 정호영 임명하고 한동훈 임명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가 나와요. 허니문 기간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스타일이 아이고 뜨거라. 나도 이번에 또 용산 저 국방부 옥상에 올라가서 앞에 시위대에 그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 소주 마시고 이럴 캐릭터가 아니잖아 또. 그럼 지가 맞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 물대포 등장시켜라. 내가 맞음으로 과잉 진압해라. 그러면 다시 역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은 그걸 못 보거든요. 결국에는 얘 망해요. 거기다가 언론에 드러나지 않았던 굉장히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를 꾸릴 때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윤석열 캠프 내에서 완전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캠프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은 인수위에 다 못 들어갔어요. 캠프에 한 번도 얼굴 안 비쳤던 사람들이 다 인수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난리 났죠. 근데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언론은 알고 있죠. 거기에다가 인수위 측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했던 게 그러니까 윤석열을 찬양했던 기사를 쓴 기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인수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다들 부글부글 하고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지금은 취임식이 무사히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데스크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만 이게 다들 부글부글 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들만의 리그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아무리 타임에 잘해봤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호를 받는 게 보통 한 2년쯤 된다고요. 그러다가 큰 선거가 있을 즈음에 그게 한번 깨져요. 이게 총선. 앞으로 2년 남았잖아, 총선이. 지선 아니고요. 총선이 2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즈음에 이제 이게 이슈가 한번 뒤집어지면서 더 한임으로 갈 건지, 그러니까 정권 교체로 갈 건지, 아니면 정반대로 갈 건지에 대한 결정이 나는 민심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국민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을 뽑은 사람만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 사람 지지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앞으로 나아지겠지. 경험 없으니까 저러겠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켜보십시오. 2개월이 윤석열 심지어 지난주에 갤럽 기준 41% 나왔잖아요. 이런 경우가 없었다니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이미 민심이 윤석열을 버리고 있는 건데 그거에 조선일보가 언제 덜변할지 조중동이 언제 덜변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재미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나는 이렇게 정치하는 거 처음 봅니다. 저도 정치 구력이 꽤 되는 사람인데 이런 게 처음 봐요.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오늘 나왔던 배국환 후보 있잖아요. 좀 억울하지 케이스가. 고소용 내각 해가지고 고려대 뭐 저기 서울대 뭐 영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각을 만들었어. 호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호남 출신인 배국환을 기재부 차관에 임명을 해요. 근데 댓글창에 난리가 났지. 이명박의 기재부 차관인 사람을 인터뷰하고 빨고 난리 났다고. 그래서 국민의힘한테 줄까? 아, 그 새끼 또 열받네. 근데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런 거라서 그런 식의 눈치라도 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윤석열 장관들 발표한 거 보세요. 굳이 전라도 출신 아니라고 했던 한덕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호남 한 명도 없잖아. 다 검찰로 아주 깔고. 놀라운
눈치를 전혀 안 본다는 거죠, 진짜. 아무튼 내가 봤을 땐 윤석열 저주 퍼붓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잘하는 구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가끔씩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너무 정치적이라 뭐 진영 논리라 그러는데 실제로 윤석열이 해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겨우 이재명을 이겼지만 정책은 이재명급으로 하겠다라는 그 각오가 없이는 아니 10년 20년 전으로 역진시키는 게 무슨 대통령이에요. 시대 정신도 없이. 아니 에이씨. 그러니까 0.6%로 이긴 대통령의 기간은 길어야 5년인데 지금 보는 것은 뭐 80% 이상 득표한 데다가 한 100년 일할 사람처럼 저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윤석열은 시간에 대한 고찰이랄까 사유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늘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게 그 이유예요. 언젠가는 나이를 먹어요, 사람은. 문 대통령 취임한 것도 엊그제 같잖아요. 그만큼 윤석열도 똑같은 시간이 갑니다. 그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임기 말에 계속 강조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노력했던 게 뭐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저쪽은 이미지화 시키고 선동했지만 윤석열은 최악의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시대적 흐름을 못 따라가는 데다가 진영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생겨요. 이런 케이스는 비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봐요. 왜? 비리했던 놈들을 장관으로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지들끼리 이제 다 해먹기 시작하는 상태가 되면 한 번 터지면 무슨 노아의 방주 같은 게 터질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내 입을 참고 있냐고요. 자, 일단 이 얘기 여기까지 끊어봅시다.